그다음 법무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석 차장검사와 손중성 검사장이 드디어 탄핵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석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중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역시 또 묻혀져가는 고발 사주를 정쟁하려는 이런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근하면서 이 두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리고 어떤 과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저 사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는 감찰과 징계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죠.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저런 정도 의혹 제기하면 앞으로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 판사들, 그럼 거기 나온 사람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정석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었어도 탄핵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방탄이 이제 4단계에서 이제 5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가 본인의 방탄을 위한 인천 계양을 방탄 출마, 또 당대표 방탄 당선, 그리고 방탄 단식, 방탄 국회를 했죠. 본인의 이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했고, 드디어 이제 영장 청구가 될 것 같으니까 방탄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본인을 겨누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방탄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명분 없는 또 권한 남용적인 이러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정석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수원지검의 차장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법무장관 하신 이야기처럼 과연 이정석 차장검사가 이재명 당대표 수사 주임국 차장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됐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진행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등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런 사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사의 전모를, 정말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 이것이 이 권한남용적인 탄핵에 대해서 검찰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석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계속 수사했던 사람은 아니고 이번 인사로 이제 옮겨서 담당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검사는 누구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자가 어떤 의혹을 받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그냥 불법이어도 안 되고요.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국민들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한 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돼도 당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중대한 불법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탄핵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이정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모락모락 김은 패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정석 차장검사가 인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단 하나, 위장 전입이거든요. 그 위장 전입 가지고 탄핵감은 아니죠, 장관이. 그 사안 개별 사안을 가지고는 제가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탄핵을 하려면 그냥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위장전입 고위공직자 누구 있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호성 방통위원장, 박명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장관, 여기 계시는 지금 김성한 법원행정처장도 포함되시고요. 이은구 대법관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분들 다 탄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탄핵은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하다. 그리고 검찰을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에는 감찰과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검찰에서는 무혐의했지만 네. 공수처에서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 진행 결과와 다른 결과를 냈었을 나중에 그럼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법 시스템과 감찰 시스템이 이미 이정석 부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탄핵이랑 극약 처방을 내세운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탄핵안이 올라오게 이 헌법 시스템이 운영될 것인가?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어떤 이해관계 있을 때만 작동한다면 이게 정략적인 것이지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헌법 시스템 운영을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가 또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깊은 우려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계속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앙지검장의 이야기대로 하나하나가 이 대북송금 사건, 뭐 백현동 사건 하나하나가 그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제대로만 된다면 저는 구속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직인이 찍힌 이 공문입니다. 도지사 명의의 방북 요청. 저를 북한에 초대해 주세요. 이 방북 요청. 이걸 그런데 뭐라 그러냐?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찍은 것이다. 이러면 이걸 공문서 위조로 고발을 하든지 이래야 되겠죠. 아니면 모르면 무능이고 알면은 이거는 저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화영 그 부지사가 지금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저는 굉장한 회유의 시도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고 이 방탄 탄핵에 대해서 검찰이 더욱더 수사에 매진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